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 초반에는 조금 강세를 보였어요. 한 3% 정도 강세 구간이 있었는데 종가에는 좀 밀렸습니다. 만기 영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만기가 지났고 다음 주가 되면 미국 시장의 만기도 지났고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야기 드리면서 조금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이 미국 시장이죠. 최소한 미국 시장이 안정 구간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미국 시장이 지금 우려 사항이 있었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2월달 한 중순부터 시작해서 미증시가 15% 정도 빠졌거든요. 나스닥이 15% 빠진 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빠진 겁니다. 그리고 20% 정도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15% 정도 딱 빠지니까 트럼프가 나와서 직접 이제 그 수습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미국 시장이 약간 조금 공포스럽게 이렇게 하락했었던 이유는 관세를 때리죠. 그렇죠? 관세를 때리는 데 있어서 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소비 심리가 둔화될 수 있죠. 소비 심리가 둔화되면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받게 됐을 경우에는 고용이 침체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물가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관세로 인해서 그렇죠. 그러면 물가는 올라가는데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근데 지금 금리가 4.5%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약이 없다. 약이. 쓸 약이 없다. 금리 인상이라는 약도 쓸 수가 없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럼 지금 이게 우려하는 바가 뭐였어요? 스태그플레이션. S공포라고 하죠. 원래 경기 침체만 오는 건 리세션, 아래 공포라고 불려왔는데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 이건 약이 없다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물론 이런 내용에 대해서 트럼프는 극구 부인을 했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실제 지표로서 확인이 됐어요. 자, 3월 12일 날 나온 지표인데요. 가장 중요한 요 내용입니다. CPI 상승률. 실제 예상치가 2.9%로 잡혀 있었는데 관세가 시작이 됐고 지금 뭐 미국의 계란값이 난리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8%로 발표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원유 재고가 대폭 하락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었던 에너지 비용을 낮췄을 경우에는 물가는 잡힐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실제 나온 내용이에요. 뭐 조작이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자, 이 내용을 보면 물가에 대한 변화 요인이 그렇게 큰 폭으로 나오거나 하지 않았다. 관세가 발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미증시가 떨어진 건 제가 최근에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하고 맞는 거죠. 무슨 내용이냐? 미증시는 떨어졌는데 떨어진 이유는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 관련된 물가는 올라가고 경기는 떨어지는 이런 공포가 있었는데 공포가 있었던 거지 현실화되었었던 건 아니다. 근데 주가는 빠졌네. 선반영됐다. 지금부터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된다. 확인하고 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미 매수 구간을 잡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최소한 시장이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 시장이 절대 뭐 빠지지 않는다, 뭐 국내 시장이 이제부터 계속 올라간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도 변동성은 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던지고 나서 수습을 하잖아요. 근데 그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 내용들이 좀 강력하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을 가지기에 충분할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변동성은 크겠지만 그 변동성을 잘 이용했을 때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단계는 지나간 거죠. 물가 지표를 확인을 했고 관세를 부과를 했고 이렇게 강하게 때리면서 뭐 미국 내에서 그 소비자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밥상 물가라 그러죠. 계란값에 대한 뭐 2배 상승했다 이런 내용들까지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CPI 상승률이 둔화됐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고 이런 내용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제 미증시는 변동성은 크겠지만 안정 구간으로 접어들 거다. 저가를 이탈하는 일은 한동안 없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이 있기 전까지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확인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세만 확인하면 된다. 근데 그 확인 과정이 이제는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저는 이번 주부터 매수 구간을 잡고 있습니다.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영상으로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저는 매수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드릴 내용은 뭐냐? 이 내용인데 자,
상법 개정. 두산그룹, LG그룹 가장 주주 뒤통수를 잘 치죠.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거는 그 정치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잘 한번 보세요. 주주 충실 의무. 자, 이거 참 웃긴 내용인데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사의 이사진들, 그렇죠? 경영진들이 회사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렇죠? 이 회사 안에는 주주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없었죠. 우리가 상식선에서 봤을 때 회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주주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5년인가 6년도에 2015년 16년도에 대법원 판결에 어떻게 나왔냐면 주주가 포함되지 않는다. 주주 이익을 침해했지만 그건 임원들, 그렇죠, 경영진들의 뭐 위배된 사항이 아니다,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고 이번에 국회 통과가 된 겁니다. 이거 오늘 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일단 여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러면 요거 있죠, 요거 기업 경영권 위축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소액 주주를 보호해야 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뭐 정치적인 견해를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요즘에 하도 싸우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맞다 누가 옳다 이런 거 다 떠나서 우리가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비교를 해서, 자, 소송의 나라가 어디죠? 미국입니다. 그렇죠? 주주 가치에 대한 환원을, 그렇죠, 주주에 대한 환원, 주주한테 수익금을 돌려주는 이 환원적인 부분, 미국은 어떻게까지 하고 있냐면 돈을 빌려서 자사주를 삽니다. 저금리 때. 지금 못하죠, 금리가 높으니까. 근데 제로금리 시대 때는 애플 같은 기업들 있죠, 돈을 빌려서 자사주 사서 이걸 그냥 소각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배당을 계속 늘려요. 배당을. 그러면 주식 수는 계속 줄고 이익은 좋아지는데 배당은 늘어가지. 근데 주가를 사고 싶은데 주식 수는 계속 줄이네. 사서 소각시켜버리는 거, 없애버리는 거야, 그냥 주식을 계속해서.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우리 배당 받으려고 주식하나요? 그렇죠? 고배당주 해봤자 5%, 6%, 7% 이렇게 주잖아요. 뭐 KT나 이런 것들, SK텔레콤이나 이런 것들, 그렇죠? 근데 이거 받으려고 주식해요? 이거 아니란 말이야. 무조건 시세 측면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게 나오려면 최소한의 펀더멘탈 자체를 높여주는 게 필요해요. 이런 부분들을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주주 환원을 제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여당 내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복현 금감원장, 주주가치 제고해야 된다. 거부권 행사 반대. 주주가치를 제고해야 된다. 그래야 돼요. 이건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게 통과가 됐다는 점,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으로 작용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이냐,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도 포함시킨 겁니다. 아니, 이걸 회사에 충실해서 업무를 하고 일을 해야 된다, 이 안에 주주가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 굳이 구태여 회사 안에 주주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판결이 나와버렸으니까 여기서 뭘 한 거예요? LG 에너지솔루션 상장할 때 봐요. LG화학 주주들한테 LG 에너지솔루션 주식을 안 줬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안이 오늘 통과된 거다. 그럼 회사 안에 주주도 포함됐다. 주주도. 그럼 뭐 소송이 남발할 거다, 이런 부분인데 미국만큼 소송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에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여기서 제가 굳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야기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보통 이걸 보시면 되는데 여기 나온 요 내용이에요.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자, 쭉 보시면, 제가 지금 정치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요즘 하도 싸우니까 뭐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이런 거 그냥 뭐 다 각자 판단하는 바가 있을 테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담겼다. 상장회사가 총회와 함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거, 이거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요거예요. 자,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자, 우리가 소액주주들도 있고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많게는 1억, 2억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1억, 2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 뭐 5조, 10조, 20조, 30조
뭐 삼성전자 뭐 시가총액 뭐 300조, 하이닉스 시가총액 150조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나는 그냥 소액주주잖아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내가 일을 해야 되고 생계를 봐야 되는데 이걸 포기하고 주주총에 달려간다? 이 쉽지 않아요.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내가 정말 5%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있고 이러면 주주총회 가겠지. 그렇죠? 그러면 갑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뭐 몇 천만 원, 뭐 1억, 2억 이렇게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주주총회를 안 간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전자주주총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상법 개정에서 진행하는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를 하려고 해. 뭐 분할합병을 하려고 그래. 이거 주주들이 전자 투표 참여하면은 이거 그냥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못하게. 자 보세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잘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때 뭘 했습니까? 분할합병 하려고 그랬잖아. 그렇죠? 이사회 의결 딱 거쳐가지고 분할합병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꺾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대기업 이 오너들, 그렇죠? 이 경영진들에 대한 지배 구조는 30% 이것도 많은 거예요. 이것도 많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6.8% 가지고 있죠. 그럼 이 30%를 넘길 수 있는 게 소액주주가 모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산에서 30% 가지고 있죠. 그럼 보세요. 두산에서 의결을 하는데 두산 한번 보겠습니다. 두산은 여기 이 박 회장 40%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결권 자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거 예전에 그 순환출자를 2008년인가 9년도에 폐지를 했는데 약간 좀 꼼수 부려가지고 이렇게 싹싹싹싹 돌려갖고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래요. 삼성전자 같은 진짜 이 거대한 갭들 있잖아요. 삼성전자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삼성생명에서 20% 가지고 있잖아요. 이 소액주주들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블랙락이나 아니면 행동주의 펀드들이 있어요. 그게 일어나가지고 주주 행동주의를 하겠다. 막 해갖고 막 뒤집어 엎고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소액주주들이 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요 내용인데 이거 전자주총 이거 의무화해야 된다. 이러면 굳이 뭐 주주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싹 돌리면 돼요. 그렇죠? 일종의 뭐 종목별로의 커뮤니티를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거기 싹 돌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야 유상증자 한대 유상증자 해서 이게 어디에 돈을 쓰는 건지 우리들이 판단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감히 두산에너빌리티가 아니 멀쩡한 밥켓을 떼다가 로보틱스에 붙인다는 그런 개소리는 못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 정말 긍정적인 내용이 된 거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나스닥의 시장 안정화. 지금 시장 안정화의 첫 단계를 밟은 겁니다. 그리고 시장 안정화의 첫 단계를 밟았기 때문에 상법 개정과 함께 지금부터는 강세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타점이 중요하고 그 타점은 저는 이번 주부터 잡아가고 있고요. 그 내용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그래요. 제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드렸는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근에 내리고 등락 보이고 있고 미증시도 많이 빠지고 하니까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고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실 텐데 최소한 미증시가 안정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 그리고 지표들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타점은 중요하다. 그렇죠? 그 타점을 보기 위해선 시장에 대한 안정화가 필요하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자, 미국 물가 지표 발표 후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눌러버렸다. 그래도 미증시 바닥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변동성은 계속 있다는 거죠. 여기서 뭐 폭락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나오진 않을 겁니다. 자, 내용 계속 봅니다. 국내 시장은 미국보다는 조금 강한데 주도주는 미증시보다 월등히 강하다. 미증시 폭락 구간은 지났다. 반등 시기에 맞춰 한국의 주도주 매매 예정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저는 매수 구간을 잡아놨고요. 쭉 이렇게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 3월 12일 날입니다. 그렇죠? 시가부터 제가 매수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현재 뭐 비슷한 가격대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시장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왔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느냐 실제 제 계좌를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HLB입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목인데 이쪽 뒤에서는 거래를 안 했어요. 근데 어때요? 상승하는 걸 확인하고 매매한 결과
20%씩 계속 수익 터지죠. 밑에 보면 13%, 18%, 31% 계속 터집니다. 작년 초반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최근의 이야기,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그쵸? 상승하는 구간에 정확히 공략을 했고 수익 구간은 30%대. 그리고 1월과 2월 달에도 얼마에 샀어요? 32만 5천 원대. 이렇게 매수한 결과 이미 10%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미증시가 폭락을 하는데도 이런 수익 구간에 있다는 점.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보세요. 이쪽 구간에서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수익 구간은 크지 않았어요. 4% 정도밖에 수익을 못 내고 팔았습니다. 여기 등락하는 구간에서 다 피했고요. 확인하고 매매한 결과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고 이미 10%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다는 점. 이번 주에도 계속 매수 구간 잡아드리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 소통방에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거. 원전이 움직일 때, 그쵸? 원전이 움직일 때 두산 에너빌리티.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움직이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움직일 때 우리 기술 빼놓고 볼 수 없죠. 우리 기술이 원전의 대장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입니다. 근데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자, 요 내용인데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공략한 결과 23%대. 두산 에너빌리티 매매할 때 매매한 거예요. 이렇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도 같이 매매가 되고 이 모든 내용들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한화오션 1월 달에 50%대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는데 25년 1월 달이죠. 어때요? 57%의 수익 구간. 당연히 신고가.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예요. 그쵸? 자, 그만큼 이렇게 50%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즉 소통방에서 매매하는 이 기법 관련돼서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수익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야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이 파악이 되고 아까 전에 본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파악하는데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미증시도 2월달 3월달 들어서 많이 빠지고 한국 시장은 24년도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근데 1월달에 제가 종목 장세가 나온다고 했고 그런 결과 하나오션의 57%의 수익 구간, 이것뿐만이 아니라 시장보다 강한 종목군들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조회를 눌러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신고가 구간에 공략을 한 이유가 주도주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만큼 주도주 공략이 중요하고 주도주가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시장의 안정화가 필요한데 그 시장의 안정화가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점. 그러면 지금 3월 말 그리고 4월 초반까지 해서 주도주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